경제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은 하나같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니, 안 오는 게 이상하다고까지 합니다. 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집집마다, 가게마다, 회사마다 한숨이 늘어갑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울상이고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 허리가 휜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공고를 보고도 뽑을 생각은 있는 거 맞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제는 진짜 위기인가요? 경제가 어렵다는 말, 이제는 뉴스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좀 무뎌질 만도 한데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고 예상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쯤 되면 위기가 올까요? 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심하게 올까요? 가 더 정확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율 폭등, 그리고 무너지는 수출.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첫 번째 요인,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1,450원대지만 1,500원을 넘는 순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질 것입니다. IMF 시절처럼 무너지는 기업들을 또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내수시장, 이미 얼어붙었다. 두 번째로 소비심리 위축입니다. 사실 이건 체감하기가 가장 쉽죠. 요즘 식당 가보셨나요? 점심시간인데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1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월 2달 만에 벌써 10만 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고 웬만한 지출은 다 아낍니다. 저만 해도 자동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유지비도 줄고 골치 아픈 주차 문제도 사라지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 운동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기업들 투자 포기, 신입 채용도 포기.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채용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의 절반이 아예 신입을 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도 뽑지를 않으니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공고를 보더라도 신입 모집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넘겨봅니다. 어차피 경력자를 뽑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걸까요?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 침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곧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황이라면, 희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달러? 금? 현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를 사야 할까요?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아무 대비 없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나눠요. 혼자만 살아남지 말고 같이 살아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가올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